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도 배웠고, 그렇죠? 극한도 배웠고, 그렇죠?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를 나열해 놓은 것, 그걸 이제 줄여서 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극한도 배웠는데, 극한은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수열을 가지고 한번 극한을 다뤄보자 라는 거죠. 그 메인 내용은 수열이 될 것이냐 이제 극한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극한이다.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해보자. 얘는 주제에 불과한 거고 얘는 이제 소재거리. 메인 내용은 극한이 있다. 극한이라는 건 뭐였었냐면은 한없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게 이제 극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가 뭐냐? 라는 걸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수열과 함수의 차이가 뭐냐를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함수고, 요건 이제 수열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나오고. 그러니까 함수나 수열이나 미지수 x 또는 n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를 보는 건데, 그쵸? 수열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왔다라면은 첫째 항이 5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 넣으면 5다. 뭐 특별히 뭐 의미 부여하지 않았고. 일단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x에다가는 2분의 1을 넣을 수 있나? 있죠. n에다가 우리 2분의 1을 넣었나? 안 넣었죠. x에다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들을 계속 넣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는 못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극한이라는 게 이제 갈 때까지 간다. 뭔가 계속 한없이 이제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어. 함수에서는.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수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나?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x에다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음의 값을 넣어가면서 한없이 작은 값을 넣을 수 있었다라면 n에다가는 그럴 수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x를 양의 무한으로도 보내봤고 음의 무한으로도 보내봤고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도 보내봤다라는 거거든.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n을 양의 무한으로밖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얘가 좀 더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잘 하셨다라면 수열의 극한은 그냥 대충 값만 잡으면 뭐 굳이 수열의 극한을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함수의 극한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내용이 커버가 된다 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와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한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무한히 보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극한만 이제 따지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극한이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죠. 그 극한이. 아니면 일정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일정 값에 가까워지는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수렴한다 라고 불렀고, 이 가까워지는 값을 뭐라고 불렀냐면 극한값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랬을 때 기호로 차이는 여기에 fx를 쓰고 x가 무한히 간다 였었는데, 이제는 수렴 거니까 an을 쓰고 n이 무한히 간다 가 되겠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한다 라는 거였는데, 요 같은 경우는 함수에서도 이렇게 쓴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함수에서 이렇게 다 쓴 적은 없었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주구장창 이것만 쓰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해보자. an이 뭐 n분의 1이야. 그러면 an을 한없이 무한으로 보내본다라면 결국은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서 얘는 점점점 얼마에 가까워질 거냐? 0에 가까워질 거다. 뭐 알잖아 지금. 그치?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번에는 분모도 무한으로 가고 n이 무한으로 가면 분자도 무한으로 가네? 이거 극한값 얼마일까? 얼마로 수렴할까?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보시면서 분모의 분자 차수가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얼마로 수렴하게 된다? 기억이 잘 안 나나? 대가리 분의 대가리 해가지고 2분의 1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였죠. 물론 이제 과정은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요런 과정이 생략이 돼 있었어요. 분모와 분자가 둘 다 무한으로 간다. 뭐 때문에 무한으로 가냐? n 때문에 무한으로 간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어 주자 뭐 이랬었어요. 함수에서는 x로 나눠줬을 거고,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n분의 1이 되죠. 뭐 2는 2고 n분의 1은 어떻게 될 거냐?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지? 0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n분의 n은 1. 그래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얘는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원래는 이 과정을 거쳐서 2분의 1이 됐었죠.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하냐? 그냥 분모 분자 차수 같으면 대가리 분의 대가리 해서 이제 뽑아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끌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라는 거야.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발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뭐 2n 플러스 3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n을 무한히 보낼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거죠. n을 무한히 보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넣으면 플러스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4 넣으면 플러스 1이고 5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뿔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동한다 그랬어요. 진동. 진동 발산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고 2 넣으면 플러스 4고 3 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4 넣으면 16이고 5 넣으면 마이너스 30이고
6 넣으면 플러스 64고 7 넣으면 마이너스 128이고 이것 역시 뭐가 된다? 진동 발산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4 넣으면 플러스 16분의 1이고 5 넣으면 마이너스 32분의 1이고 6 넣으면 64분의 1이고 분모가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무한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죠?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그냥 1밖에 없어. 0에 가까워지죠.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진동 발산이고 얘도 진동 발산이고 그럼 얘도 어쨌든 뿔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라고 했을 때 얘를 진동 수렴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 진동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발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 발산은 있어도 진동 수렴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야. 얘. 물론 얘가 0이라고 해서 얘가 2분의 1이라고 해서 얘가 0이라고 해서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안 되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결국 그 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뭐 기본 전제로 깔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 그리고 진동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리고 좀 조심하실 거는 진동 수렴하는 것은 없다. 되겠죠?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그럼 얘는 수열의 성질일까? 극한의 성질일까? 극한의 성질이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메인 내용은 수열이야, 극한이야? 극한이라고. 그냥 단지 소재거리를 함수를 가지고 했었던 짓거리들을 이번에는 수열 가지고 해보자 인 것뿐인 거지 메인 내용은 극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극한에 대한 성질이다 라는 거야. 소재거리가 바뀌었을 뿐인 거지 메인은 극한인 거잖아. 그러니까 메인은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든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성질이든 똑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열 대신에 함수라고 바꿔놓고 수렴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 gx가 다음과 같이 수렴할 때 우리는 다음의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수열을 바꿔놓고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n이랑 bn을 fx와 gx로 바꿔놓고 보면은 함수의 극한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 갖고 했었던 그 모든 짓거리들을 수열에서도 다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함수의 기본 성질이 뭐였었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뭐였었느냐? 반드시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 리미트를 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덧셈에도 뿌렸었고 뺄셈에도 뿌렸었고 곱셈에도 뿌렸었고 나눗셈에도 뿌렸다라는 거야.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은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뿌려줄 수 있다 라는 건데 문제는 니들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뿌렸다는 게 문제인 거지. 되겠죠? A에는 수렴하고 B에는 발산해. 혹은 A에는 수렴하고 B에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몰라. 그럼 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식들이 모두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하에서 리미트를 뿌려버리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극한값의 계산. 이건 뭐 다 했던 거죠. 다 했었던 거예요. 무한히 분의 무한히, 무한히 빼기 무한히. 오히려 우리가 함수에서는
무한히분의 무한히와 무한히 빼기 무한히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더했었냐면은 0분의 0 꼴도 했었고 그 다음 0 곱하기 무한히 꼴도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 계산에서는 총 4가지 형태의 극한값 계산을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서는 0분의 0 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아까 보셨다시피 극한의 계산 결과가 양의 무한이거나 음의 무한이거나 진동 발생하는 경우밖에 없었다는 거야. 혹은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서는 다음 2가지 꼬라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 무한히분의 무한히 꼴. 우리가 아까 이제 했었던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는 거였어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커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고? 0으로 수렴하게 됐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분자가 커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되죠. 분모가 분자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분자가 압도적으로 이게 n에다가 점점 큰 거 더더더 큰 걸 넣게 되면은 분자가 더더더 훨씬 더더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발산하게 된다. 가 되는 거죠.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그랬었지만 사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다른 경우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한 10문제 풀어오면 10문제 전부 다 뭐였었냐면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수렴은 한다. 근데 얼마로 수렴을 하느냐? 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최고 차수로 나눠가지고 막 계산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결국은 극한값이 뭐가 나오게 된다?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였어요. 언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이거는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떠올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되겠죠? 자, 그거 말고도, 등비수열 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도 우리가 다뤘었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요번에는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 자,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에서는 뭐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무한히에서 무한히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 될 수도 있지만 수렴을 할 수도 있다. 그거 이제 해보면 안다. 좀 이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인데 수렴을 하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음의 무한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기억나나?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에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걸 해줬단 말이야. 뭘 했었냐면은 유리화를 했어요. 유리화. 했었어. 유리화를 했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왜 유리화를 했겠어? 뭐가 있었길래? 우리 뭐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는 건데 뭐냐면은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냐 아니면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이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냥 루트 있으면 유리화 해버리거든. 근데 절대로 루트가 있다라고 해서 유리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애들이 그냥 루트만 보면 그냥 유리화를 해. 근데 루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전에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에서는 루트가 보통 들어가 있어. 그때 뭘 한다? 유리화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만 가지고는 유리화하는 근거로 부족하다는 거지.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인데 루트가 붙어 있어. 그럼 뭘 한다? 유리화를 한다는 거야. 그냥 루트만 가지고 유리화를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의 극한값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근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근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근호를 포함하는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이고 근호를 포함하는데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일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무슨 꼴이 나오냐면은 결국은 다시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이 돼요. 그럼 이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확인하셔서 대가리 분의 대가리로 끝낸다던가 아니면 수렴 또는 발산을 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것 역시 이게 다 함수의 극한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야. 여기서 an 대신에 fx를, bn 대신에 gx를. 그래서 fx가 gx가 수렴하게 되면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 사이에 껴있는 cn의 극한값도 수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요것도 역시 뭐 문제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돼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일단 뭐 n이 무한히 가고 있고 분자, 분모 확인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분모는 몇 차처럼 보이고 분자는 몇 차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 분모 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분모의 계산을 마무리해놓고 봐야지. 분모의 계산을. 자, 분모를 보시면은 지금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또 오랜만에 보시죠.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얘를 압축해서 쓴 게 되겠죠. K에다 1 넣어보시면 얼마? 1. 2 넣어보시면 3. 3 넣어보시면 5. N 넣어보시면 2n-1.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같은 거지. 자, 요거 계산을 해볼 건데 또 공식이 또 좀 떠올라야 돼요. 그쵸? 자,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1. 자, 시그마 분배 덧셈과 뺄셈에만 가능하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에는 시그마를 뿌려줄 수가 없었어요. 자, 공식 기억나나? 시그마 K 공식?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공식 뭐였었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복습이 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이거는 1이 몇 개 있다라는 거죠? K에다 1 넣으면 1. K에다 2 넣어도 K에다 3 넣어도 N 넣어도 1. 그래서 1이 몇 개 있다? 1부터 N까지 넣었잖아. N개. 1이 N개. 1이 N개 있으면 얼마? N. 이렇게 됐었다. 라는 거고.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되니까 N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할 때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홀수의 합은 N제곱. 이게 지금 결국은 1, 3, 5, 7, 9 홀수들의 합이잖아. 홀수의 합은 N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또 공식화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시간을 이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떤 친구는 이걸 이렇게 해서 n제곱이라고 할 거고 어떤 친구는 얘를 보면서 이거 홀수합이네? n제곱?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계산을 다 해봤더니 n제곱이야. 그러고 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분모 대가리 얼마? 분자 대가리를 얼마? 그래서 얼마가 되겠죠. 물론 서술형에서는 쌤 분모 대가리가 1이고 분자 대가리가 4니까 1분의 4에서 4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안 될 거고 서술형에서는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누는 최고차수 n제곱 2차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건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빵이 되겠죠. 요거 얼마? 근데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빵이 되겠죠. 그래서 1, 4, 빵빵. 그래서 결국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루트 나왔으니까 뭐 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쌤, 이상해요. 유리화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애들이 만약에 유리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곱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분모는 뭐 달라질 건 없을 거고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n-1 n 플러스 2를 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n이 무한히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루트 n이 어떻게 되지? 커지지. 발산할 거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발산할 거고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발산할 거야. 그래서 무한히 곱하기 무한히 빼기 무한히가 된단 말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무한히에서 무한히를 빼면 어떻게 돼? 무한히에서 무한히를 빼면 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무한히 될 수도 있고 음의 무한히가 될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애들이 뭐지? 또 유리화를 해야 되나? 하면서 얘를 갖고 또 유리화를 하기 시작해. 그럼 얘를 가지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다시 나와. 그러면서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극한값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였었냐면 내가 니들한테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랬었지만 극한값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였었냐면 넣는 거였어. 넣어보는 거. 자, 극한값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넣어보시는 겁니다. 일단 넣어보고 넣어봤는데 수렴을 하면 이제 답을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넣어봤는데 발산을 한다던가 수렴을 한다던가 모르겠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식의 형태만 보고 루트네? 유리화. 이러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지. 자, 넣어봅시다. n에다가 무한히를 넣어보시면 무한히 넣어보시면 무한히랑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건 무한이죠.
이거는 뭐 양의 무한위가 될 수도 있고 음의 무한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뭐 0으로 할 수도 있고 3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한이랑 무한이랑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박 무한이라는 거지. 분모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꼴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무한이 분의 무한이 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무한이 분의 무한이 꼴에서는 유리화하시는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몇 차냐? 루트 n이다. 분자는 몇 차냐? 루트 n, 루트 n이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지.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 대가리 1. 요거 대가리 1. 요거 대가리 1.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로 끝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얘를 가지고 유리화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분명히 알고 가라고. 분명히 짚고 가라고. 루트 2타고 해서 유리화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그 전에 뭐부터 확인했어야 된다. 넣어봤더니 무한이 마이너스 무한이 였던 거지. 근데 그거는 식을 안 봐도 대충 식을 안 봐도 알 수 있어. 무한이 마이너스 무한이 꼴이 나오면 그 식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루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뭘 한다?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한다라는 거야. 언제 유리화를 하는지 감이 와요? 그냥 루트가 있다고 해서 유리화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n에다가 무한을 넣어봤더니 요거 무한이 마이너스 무한이야. 근데 마치 뭐가 있어? 루트가 있어.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이걸 반드시 짚고 유리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극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할 거다? 넣어보는 것부터 할 거다. 근데 이게 절대로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주구장창 해왔던 게 이거 이짓거리다 라는 거죠. 넣어보신다라는 거야. 자, 넣어봤더니 요거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게 되겠죠. 물론 n제곱이 있고 빼기 n이 있기 때문에 무한이 빼기 무한이이긴 하나 앞에 무한이가 뒤에 무한이보다 훨씬 더 큰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이에서 무한이를 빼더라도 얘는 무한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무한이, 뒤에 거도 무한이. 그래서 지금 얘는 무한이 빼기 무한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또 뭐가 있어? 루트가 있다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유리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갖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루트 있네? 유리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많을까요? 아니면 루트 더하기 루트가 많을까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 한 10문제 풀어보면은 한 9문제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초반에 얘들아 무한이 마이너스 무한일 때 그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는 거야. 아까 예제 1번에서 봤지 않니? 저기서는 유리화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또 죄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거든.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또 이걸 또 망각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루트겠지 뭐. 이것도 역시 유리화를 하는 거겠지 뭐. 하면서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쌤들이 그걸 노린다는 게 문제야. 당연히 유리화를 하겠거니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신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학교 쌤들은 시험을 맞추게끔 시험을 내시는 거야? 틀리게끔 내시는 거야? 틀리게끔 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유리화를 하지 않는 루트, 그러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 꼴의 형태의 시험 문제가 시험의 출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항상 넣어봄으로써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야 뭐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모두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그냥 그대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오면 될 거고 플러스 n. 그리고 분자는 합차 공식을 쓸 거니까 요거는 루트 까고 나오면 그냥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n제곱 될 거니까 날리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은 여전히 무한히 가고 있어요. 루트 나왔네? 유리화 할 거야? 아닌 거지. 왜? 비록 루트가 있지만 n에다가 무한히를 넣어보면 무한히 더하기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인 거지. 무한히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히가 될 수도 있고 뭐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모는 무한이야. 분자도 무한이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이 나오고 있으니 분모와 분자의 차수로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 꼴에서는 루트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뭘 하게 될 거냐면은 유리화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럼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은 뭔가를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하고 나면 분수꼴이 뜨게 돼 있어. 그 분수꼴은 결국은 무슨 꼴이 될 거냐면은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이 될 거라고. 그래서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로 문제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래야 편하게 가지. 그럴 줄 알았어. 나 이거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 나올 줄 알았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확인할 거야. 다 알고 들어가시면 흘러갈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요거 분모의 차수 요걸 2차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루트 n제곱이니까 1차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1차, 1차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 그래서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하자. 그래서 요거 대가리 얼마? 요거 대가리 얼마? 요거 대가리 얼마? 그래서 1, 마이너스 1 하셔서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바로 2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넣어보시는 거라고. 넣어봤더니 얘는 무한히가 돼요. 무한히가 됩니다. 넣어보면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히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유리화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그럼 얘도 루트고 얘들도 루트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도 유리하고 얘도 유리한 애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하지만 더 지저분하고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게 된다. 마찬가지야. 루트 있다고 해서 유리하는 건 절대 아닌 거라고. 얘는 애에다가 무한히 넣으면 어떻게 돼? 무한히 되잖아. 그냥 무한이야.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지. 언제 유리화하냐? 무한히 빼기 무한일 때. 근데 마침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요것만 유리화를 하신다. 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요거 부호만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예, 뭐,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렇게 제곱을 해놓고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랑 제곱 빼내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은 전체로 빼내버리고 먼저 요거랑 계산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합차 공식 쓰셔서 n 플러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n 될 거니까
1만 남고 그것의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이 될 거고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n은 여전히 무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분모 제곱해 보시면은 n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n 분의 n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또 갑자기 쓰면서 걱정되는 게 이거 제곱하는데 이것만 제곱하고 이것만 제곱해서 요걸 또 안 쓰시는 분이 있을까 봐 또 걱정스럽습니다. 예, 쓰셔야죠. 됐지? 그러면 n 무한히 보내보시게 되면 분모 무한히 분자도 무한히 그래서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몇 차? 1차. 요거는 몇 차? 1차. 요것도 1차로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분모 분자가 모두 1차다. 그래서 대가리 분의 대가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얼마? 얼마? 그렇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이번에는 극한값을 알려주고 미정계수를 구해봐라. 시험에 굉장히 뭐 정말 미친 듯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괄호 1번입니다. n이 무한으로 갑니다. 분모 발산합니다. 그렇죠? 분자도 무한히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렴을 했어. 그것도 0이 아니라 2로 수렴을 했어. 만약에 0으로 수렴했다라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중에 뭐가 더 컸을 거냐? 0으로 수렴했다라면 분모의 차수가 더 컸을 거야. 근데 분모 2차인데 분자도 2차인데가 아니라 그렇죠? A가 얼마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분자가 1차가 되면서 2차분의 1차니까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0이 아니라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분모 2차, 분자 2차지 않느냐? 그럼 분모, 분자 차수 같으면 결국 뭘 하게 된다?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3분의 A가 2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이 무한히 가고 있어요. 넣어보시면 무한이고 넣어보시면 무한이고 그걸 빼고 있어요. 무한히 빼기 무한이네. 루트가 있네. 유래를 하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라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2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를 분자에다가도 곱하지만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가 될 거고 분자는 합차 공식 쓰셔서 루트 벗겨내면서 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n제곱 날아갈 거고 an이랑 2n이랑 빼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2랑 4를 또 빼는 거니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n이 계속 무한히 가고 있고요. 그것의 극한값이 아까 얼마였었냐면은 4다라고 하고 있어요. 되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 나올 줄 알았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분모의 차수를 미리 이제 그냥 무한히 분의 무한히 꼴일 줄 알았어.
라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확인할 거다라는 거잖아. 분모 몇 차? 1차. 네, 분모 1차. 분자도 1차가 돼줘야 0이 아니라 다른 특정 상수값으로 수령을 하게 될 거고, 분모 대괄이 얼마? 1? 1. 그러니까 분자 대괄이가 얼마여야 될 거냐면 8이어야 될 거라는 거지. 8이어야 될 거라는 거지. 그래야 4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가 8이어야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A가 얼마? 10이다. 되겠죠?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n분의 코사인 나왔어요. 자, 뒤에 가시면 이제 코사인 삼각함수들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삼각함수 미분 떼야 되고 적분 떼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 장난인 거야. 자, 어쨌든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넣어보는 거다. 넣어봐야지. 넣어봤더니 분모는 어떻게 돼? 무한히 발산을 하게 된다. 분자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우리 코사인 그래프 기억나요?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내려갔잖아. 이렇게 계속 내려가나? 아니지. 내려가다가 얼마에서? 여기 얼마에서? 밑에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나? 아니지. 얼마에서? 1에서 다시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축이 y축이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 나오는 값들이 y축이라고. 나오는 게 y. 넣는 건 x. 우리가 지금 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n세타에서 n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 봤을 때 결국은 나오는 값이 얼마냐를 보는 거잖아. 그쵸? 근데 코사인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지가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까지 커지고 얼마까지 작아진 거야? 1이랑 마이너스. 그렇죠. 1까지 커지고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n세타는 n에다가 뭐를 넣더라도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n에다가 뭐를 넣더 아무리 큰 걸 넣더라도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존나 큰데 n에다가 무한히를 넣어보면 분모는 존나 큰데 분자는 끼꺼내봤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적혀있다라는 거야. 그럼 무한히분의 그냥 존나 그냥 조그만 거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라는 거야. 서술형에서 쌤 그래서 분모는 존나 커지는데 분자는 끼껏 해봤자 그 서술형에다가 수행평가에다가 끼껏 해봤자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라고 서술형에다가 수행평가에다 적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뽀다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 n세타의 범위가 다음의 범위인 건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를 n으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히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겠죠. n분의 1의 극한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이거의 극한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면 서술형 수행평가에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풀이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보다는 넣어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극한값 계산, 이게 대소, 수열의 대소, 함수의 대소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내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령이 여기 가운데 있는 식과 리미트 옆에 붙어 있는 식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요령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먼 짓거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식과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리미트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고? 응? 다시 분모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2가 되겠고,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 2.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일 거다? 2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쌤, 여기 보시면 분명히 크다잖아요. 여기 보면은 크다고. 쌤, 여기 보면 작다인데, 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어떻게 2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 2가 진짜 2야? 아니죠.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2인 거죠. 진짜 2가 아닌 거지. 가짜인 거지. 이 2가 진짜 2야? 아니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에 존나 가까운 거고 얘가 2에 존나 가까운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얘는 진짜 2가 아니라 2 위에 존나 가깝고 2에 존나 가까이 있는 수들을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거 역시 어떤 수일 거다? 2에 한없이 가까운 수일 거다.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록 등호가 붙어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는 등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 넘어갑니다.